예, 이번 시간에는 앞서서 이제 뭐 단품 설계하는 내용들을 많이 다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셈블리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셈블리 디자인에서 이제 완성된 단품을 가지고 하는 내용들을 해볼 텐데요.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은 어셈블리 파일 내에서 뭐 GW3D가 뭐 파트랑 어셈블리랑 그렇게 크게 뭐 UI가 바뀌거나 환경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그런 그 과정들을 그냥 이제 탭 하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탭을 눌러주거나 바로 단품의 그 파트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 어셈블리 내에 있는 구성 요소로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파트 환경으로 바로 넘어가고요. 어쨌든 어셈블리란 거는 큰 그 저기 뭐야 뭐 앞서서 이제 G3 파일이랑 객체에 대해서 뭐 큰 방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어셈블리 자체는 그 어떤 내용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방에서 그 개별 설계한 단품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렬을 하고요. 구성을 하는 그런 정렬과 구성에 대한 데이터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어셈블리를 개별 파일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파일 사이즈를 보면은 몇 킬로바이트 되지가 않아요. 예. 그런 어떤 뭐 커다란 어떤 그 뭐랄까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를 솔리드 데이터나 형상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연결에 대한 링크 구조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셈블리 내에서 이제 구성 요소 파트 단품을 불러오면은 걔를 그냥 이제 구성 요소라고 부릅니다. 혹은 컴포넌트라고 부르고요. 제가 이제 뭐 수업을 진행하면서 뭐 컴포넌트 혹은 구성 요소 이렇게 단어를 좀 섞어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를 가져오면은 이제 구속을 줘야 되겠죠. 야, 너랑 이 A랑 구성 요소랑 B랑 구성 요소랑 서로 이제 접해. 뭐 툴에 따라서는 뭐 메이트해. 툴에 따라서 어떤 거는 컨스턴트 일치해. 이제 이렇게 뭐 용어는 다르지만 사실 뭐 툴적으로 보면은 어셈블리에서 이렇게 그 대다수 툴들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하고 거기서 뭐 아주 막 특출난 거 있고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속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많이 쓰이는 그 구성 요소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뭐 볼트나 뭐 너트나 아니면 이제 공용 부품들 아니면 이제 어떤 형상이 이제 대칭이 되는 형상들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속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객체가 3D 모델에서 3D 모델링에서 시뮬레이션을 이제 할 건데 이제 모든 객체는 자유도를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이니까 3차원 X축, Y축, G축 3개의 축으로 이제 위치를 이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3D 형상을 가져다 놓고 얘가 이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축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X축에 대한 병진,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병진, 그 다음에 G축에 대한 병진, 그리고 각각 X축에 대한 회전,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회전, G축에 대한 회전. 그러니까 뭐 대각선 이렇게 뭐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X축, Y축이 꼭 정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X와 Y에 대한 그 합벡터, 합벡터를 통해서 그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3개의 병진과 3개의 회전 자유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구속을 한다라는 의미는 어셈블리 내에서는 이 6개의 자유도를 완전히 예, 구속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잡아당겨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제 스케치나 이제 그런 거랑 다르게 이제 그 어셈블리에서는 굳이 이제 완전 구속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는 뭐 작동을 아예 움직이지 않게 이제 그 구속을 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 제품들은 어떤 가동 범위나 작동 범위를
갖는 제품들이 거의 99%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6개의 자유도를 다 구속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적정한 자유도를 구속을 하시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마우스로 해당 구속 요소를 잡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 요소와 구속 조건의 관리 방법, 트리에 이렇게 쌓이게 돼요. 일치한다, 또 동심원이다, 평행하다, 어떤 그런 구속들을 이렇게 폴더에다가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해도가 또 중요합니다. 이제 조립을 하기 전과 조립을 하고 나서 후에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조립을 하기 전에 어떤 파트가 몇 개가 쓰이고 어떤 부품이 몇 개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눈에 보기 위해서 이제 분해뷰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BOM을 뽑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 파일에 대해서 이제 2D 시트로 내려서 각각의 이제 부품이 갖고 있는 Bill of Material이라고 해서 BOM을 생성을 합니다. 각 재질 부품별로 뭐 누가 작성을 했고 언제 설계가 됐고 리비전이 몇 버전이고 재질이 뭐고 어떤 특이사항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나열을 해야 되니까 BOM을 생성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부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 클램프 암 형태를 가지고 하나씩 이제 조립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셈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셈블리 관련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어셈블리는 이런 이제 완성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장재, 혹은 내장재, 아니면 이제 모듈,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 작은 구획을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구성하는 이제 최소 단위의 개별 부품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전체 어셈블리가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서브 어셈블리, 한 묶을 수 있는 어떤 단위를 서브 어셈블리, 그러니까 어셈블리 안에 어셈블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방에서 작은 방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독방에 갇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방 안에 개별적인 이제 컴포넌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컴포넌트는 파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성 요소들은 각각 이제 위치와 구속 조건, 이름, 레이어, 색상, 뷰 정보들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전체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셈블리를 하는 방법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보통 하향식 설계, 그 다음에 상향식 설계,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거 요즘 이렇게 나눠서 아무도 안 합니다. 예, 이거 아주 그냥 그 옛날식에 이제 굳이 나누자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그냥 상향식 설계를 하면서 필요하면 하향식 설계도 하고, 상향식 설계하다가 상향식 설계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하향식 설계는 뭐죠? 이제 바닥에서 아래를 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어셈블리의 큰 방을 만들고, 그 안에 또 작은 방을 만들고, 사람이 들어갈 자리를 정하고, 또 자리를 정하고, 이렇게 일단 이 컴포넌트를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파트를 맨 마지막에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어떤 방해 설계를 하고 나서 이제 부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설계를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우스 설계를 한다 라고 하면은, 일단 전체 이제 어셈블리에서 이렇게 덩어리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건 이제 스켈레톤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새 이제 이런 용어를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안 씁니다. 큰 덩어리가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나눠서 이제 이제 상단 버튼 부품,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에 손대는
이제 상단 파트, 하단 파트 이렇게 나눠서 이제 먼저 큰 방을 먼저 설계를 하고 작은 거를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겉에 이제 케이스를 다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서브 어셈블리를 하나 구성을 하고요. 하향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 요놈만 주구장창 모델링을 하고요. 저장.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어떤 칩이나 회로 같은 것들을 설계를 또 주구장창 혼자 합니다. 하고 나서 밑에 있는 PCB 보드도 따로 설계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 하나씩 하나씩 불러와서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측에 있는 모듈을 서브 어셈블리로 구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서브 어셈블리 불러와서 배치하고, 이렇게 하향식과 상향식을 이제 병행해서 사용을 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중객체 파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G3 파일 안에는 이제 제한 횟수 없는 여러 개의 복수의 파트를 만들고 그놈들이 다 객체 파일이 되고요. 그 객체 파일이 구성 요소가 되고, 구성 요소를 모아서 서브 어셈블리가 있으면 그 서브 어셈블리조차 그 G3 파일 안에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토탈 전체 어셈블리도 그 G3 파일 안에 다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그런 어떤 구성 요소 객체를 불러올 때 상향식 설계, 사향식 설계, 이게 왜 어렵냐면은 그 상향식 설계를 하면 개별 파트 만들면서 파일 계속 생기죠. 그리고 서브 어셈블리 만들면 또 서브 어셈블리 파일 쭉 생깁니다. 그리고 하향식 설계도 중간중간 이제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빈방의 빈 파일, 빈 구성 요소의 빈 파트 파일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파일이 이제 겁나게 이제 대중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한 파일 안에서 이런 다중객체 파일을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좀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면뷰는 사실 우리가 앞서서 한번 했었죠. 그리고 이제 간섭 체크란 기능은 뭐 저희 특징은 아닙니다. 다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누구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네. 그 애니메이션 기능은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셈블리 안에 들어가 있고 별도의 이제 애니메이션 탭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플레이 버튼을 눌렀잖아요.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있어요. 키프레임을 하나씩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에서 여기 이제 어셈블리에서 정렬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각도를 몇 도를 틀고 거리를 몇 도로 가고, 그 다음에 카메라 앵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의 위치를 각 프레임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걸 뭐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를 여기에다가 접하겠다. 이제 구속 조건을 이제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봐야 이거 4가지 가지고 이제 웬만해서 다 만듭니다. 단점은 요즘 뭐 툴들이 하도 이제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 맥스나 3D 맥스나 뭐 마야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렌더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어떤 특수한 색상들 이제 매핑들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원근감 주고 재질 효과도 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별도의 그 프로그램이 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딱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 기능들 가지고 이렇게 작동하거나 이제 검증을 하는 그 정도 용도로 쓰신다고 하면은 뭐 꽉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뭐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는 또 괜찮다라는 거. 이제 강의의 시간이 괜찮으면 이런 애니메이션 기능들도 한번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면 제품 옛날처럼 이렇게 문서화나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 제품의 어떤 설명 같은 것들을요 막 문서로 안 만들어요. 막 몇십 장 몇백 장씩 안 만들고
요즘 이제 좀 괜찮은 제품들, 이제 좀 소비자 엔드 유저에 좀 근접한 제품들의 그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자사 제품들을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고 이렇게 작동을 하고, 그런 홍보 자료들을 거의 다 이제 영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영상 만드는 게 뭐 보통 외주를 주거나 별도의 비용이 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테크니컬한 기술이 있어야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GW3D 안에는 이 조립품 내에, 어셈블리 환경 내에 이런 기능만 가지고도 이런 대다수의 어떤 작동 애니메이션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어셈블리 관리자는 이제 탭에서 보시면 이제 파트 이력 관리자가 있고 어셈블리 관리자가 있습니다. 트리 구조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정렬이라는 폴더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어셈블리 심볼은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전체 어셈블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분해 전개도 같은 것들은 여기에 트리에 쌓입니다. 애니메이션은 별도로 이제 트리에는 없어요. 예. 며칠 전에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애니메이션 만들었는데 애니메이션이 없어졌어요. 아니면은 뭐 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애니메이션 재생이나 편집 그 기능 아이콘을 누르셔야 됩니다. 별도로 애니메이션은 틀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에서 이제 F는 픽스드해서 완전히 구속된 애는 이렇게 안에 F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니셜 표시가 되고, 그러니까 뭔가 정렬을 해도 줄을 뭐 횡렬 종대를 쓰더라도 줄반장이 하나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고속도로에 차가 막히면 뒤로 쫙 이렇게 차들이 바짝바짝 붙어서 가잖아요. 그 안에 줄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차 막고 있는 놈이 하나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기준이 되는 애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정렬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서브 어셈블리 안에 또 이렇게 정렬이 들어가고요. 뭐 형상이 막 복잡해지고 서브 어셈블리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서트, 첫 번째는 이제 무조건 인서트 기능을 쓸 거예요. 인서트 기능을 써서 상향식 설계로 본 수업은 이제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가져오면 정렬에 대한 구속 조건은 이렇습니다. 얼핏 아이콘을 보시면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뭐 대칭이다, 일정한 각도를 갖고 있다,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일치한다, 접한다, 동심원이다, 직각이다, 고정이다, 이제 이런 조건들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가운데 이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이 움직이면 이제 반대편도 이제 대칭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 움직여라. 그 다음에 이제 정렬해라. 이런 구속 조건들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따로 수업 시간에는 안 다루고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기계적 정렬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는 2015년도에 말에 이제 들어왔던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따로 다루진 않지만 뭐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라는 거. 요거는 이제 통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3D 툴에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정렬하면은 대다수 툴들이 딱 요 범주에서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거의 안 넘어가요.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복잡한 그리고 다양한 작동 조건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계적 메커니컬 얼라이먼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영상으로 조금 소개하는 정도만 하고, 별도로 이제 수업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블로그에 이제 기약은 할 수 없지만 언젠간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에서 조금 돌려서 볼게요. 정렬 방법이 이렇게 막 그냥 어떤 면과 면, 선과 선, 선과 점, 선과 면, 이제 이런 정렬들 말고 뭐 기어나 미케니컬 정렬은, 기계적 정렬은 이제 일반 정렬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어의 맞물림이나 회전 같은 것들을 어떤 비율이나
이제 조건 규칙 같은 것들을 또 걸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렬해서 이런 식으로 트리에 정렬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조건들을 줘서 이제 회전 운동 같은 것들을 직선 운동으로 이쪽으로 돌렸을 때 얘가 회전을 하거나, 그 다음에 밑에를 평행하게 이제 병렬 움직임을 줬을 때 얘가 회전하거나,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 움직임인데, 이제 디렉션 방향을 별도로 줘서 이제 거기다 이제 배율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만약에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요것과 이제 링크를 건 다른 구성 요소가 너무 빠르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정렬 조건을 줬을 때 한쪽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서로 반대다. 방향은 또 지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플립 버튼을 만약에 눌렀다, 방향을 역전을 하는 거죠. 그럼 한쪽에서 드래그를 해서 움직이면 얘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런 거는 전통적인 어떤 정렬 방식에서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배율을 넣어서 하나는 조금만 움직이는데 반대편은 그거에 이제 2배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회전 운동을 스크류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안에 내측 정렬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회전과 거리값들을 주고 나서 로테이트 기능 써서 한편에서 돌리면 얘가 이제 평행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정렬 조건들을 이제 기계적 정렬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성 요소 뭐 편집하거나 아니면 뭐 대체하거나, 뭐 환경 설정,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섭 체크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셈블리 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단품 설계를 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를 검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D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3D 형상 만들면 간섭 부위가 얼마만큼 나는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된 부품에서 스텝, 키프레임이랑 똑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스텝을 하나 정해서 내가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올려놓고, Add a Step 눌러서 또 다른 위치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 전개를 하고요. 이런 분해 전개 뷰는 이제 하나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 100개건 1000개건 상관없이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분해 전개 뷰는 트리에 쌓이고, 그 다음에 요것들은 이제 별도의 동영상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처럼 굉장히 좀 디테일한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X, Y 지축에 대한 병진, 그 다음에 회전, 그런 것들을 스텝을 나눠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어떤 복합적인, 아까 그 기계적 정렬처럼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과 요놈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얘가 움직이면 그냥 요놈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애니메이션을 분해 전개가 아니라 그 외의 환경에서는 얘를 움직이면은 그런 어떤 정렬 조건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얘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요놈만 생각해서 이동, 요놈만 생각해서 이동, 요놈만 생각해서 이동,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는 요 토글 클램프 라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성 요소 삽입하고, 이 과정은 이제 교재로 넘어와서 여기서 진행을 할게요. 자,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고 이름은 토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새로 만든 파트 어셈블리 구분 없죠? 네, 토글이라고 할게요. 토글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자, 어셈블리 제가 이제 토글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토글이라는 또 이름으로 지금 어셈블리가 있는 겁니다. 형상, 그 다음에 형상 관리자, 어셈블리 관리자, 어셈블리. 네, 끝이에요. 막 뭐 환경 바뀌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파일을 정했고 안에 트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를 보시면은 어셈블리 탭에서 이제 구성 요소를 불러오거나 그거를 이제 대체를 하거나 이제 뭔가 외부에서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거나 방을 만들거나 상향식 설계건, 하향식 설계건 상관없이 구성 요소를 작동하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구성 요소를 불러온 다음에 이제 정렬하거나 배치를 하거나 그런 구속을 주는 구속 도구들 정렬 패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 했으면 이제 동일한 부품 대칭이다. 아니면 뭐 부품 하나 가지고 어떤 패턴이 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 결합해 놓고 이제 절삭 작업인 아니 저기 뭐야 이렇게 홀을 이제 낸다든지 이제 그런 작업들 할 때 커팅 작업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움직임과 좀 관련한 것들입니다. 이동을 하거나 드래그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간섭 체크도 하고요. 뭐 조회 도구들 몇 가지가 어셈블리 전용 조회 도구가 몇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 애니메이션이나 그 다음에 이제 분해비로 작성하는 그런 툴바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에서 저희가 해볼 거는 이제 다중 삽입이라는 기능을 써볼 거고요. 이 기능을 누르면 이제 현재 내가 생성한 파일이 갖고 있는 구성 요소가 객체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리스트로 떠요. 예. 파일이 갖고 있는 객체가 뜨고 그거를 가져와야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아직 선택을 안 하는 거고요. 네, 여기서 뭔가를 할 건 아니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폴더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는 내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활성 파일 내에 있는 객체를 쓸 게 아니라 완전히 외부에 있는 파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창이 뜨고 경로를 따라서 해당 파일을 하나 클릭을 하면은 그 파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수의 객체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은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객체의 리스트가 뜨고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제에서는 토글 클램프라는 G3 파일을 가져와서 요놈이 갖고 있는 객체를 선택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삽입이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얘를 선택을 하면은 파일이 활성 파일인 파트 001 G3가 아니라 토글 클램프 G3라는 파일이 바뀌고요. 그 파일 안에서 이 리스트가 주르륵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면 내가 그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마우스로 딱딱딱딱 클릭을 하면은 실제로 이제 삽입하는 컴포넌트 파트가 되는 겁니다. 경로는 어디냐면요, C 드라이브에 GW3D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 경로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삽입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삽입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향식 설계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뭐 탑, 커버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빈 방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예제에서는 탐색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요, 내 PC에서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에 GW 소프트에 그 다음에 GW3D 여러분들이 설치하신 버전이 있죠. 저는 이제 2016 버전부터 컴퓨터 포맷을 2015년도부터 16, 17, 예, 지금 한 2년 반 동안 포맷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설치했던 버전들이 이렇게 뜨네요. 그래서 설치하신 버전에 맞게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 트레이닝
폴더가 있고요. 키보드에서 제가 마우스로 T라고 입력을 하면은 T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뭘 선택하느냐? 토글 클램프 G3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 객체 목록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나열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기 버튼을 하면은 토글 언더바 클램프 G3 파일이 목록에 뜨죠. 이렇게 한번 뭔가 객체를 링크를 정해서 가져오면은 여기에 이제 계속 이렇게 뜹니다. 작업한 창을 이 프로그램을 닫지 않는 한 계속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미리 보기가 있고 속성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뭐 하는 놈인지 한번 봐야죠.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만 불러올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중삽입 아이콘을 누르고 봤더니 토글 클램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글 클램프 그래픽으로 놓고 어셈블리 오른쪽에 지금 창이 뜨고요. 여기 창이 뭐야 이거? 예, 뭔진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파일을 만드는 양반이 연습하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 객체를 저장을 했나봐요. 그냥 불러오죠. 예. 이게 링크 라이트 사이드 플랜지 클램프 암 이렇게 해서 다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게 불필요한 게 있다 라고 하면은 얘를 삭제를 하면 되는데 일단 불러와 놓고 한번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요. 이 각각의 객체는 사실 뭐죠? 다 원점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했을 거예요. 얘도 원점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했을 테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뭐 예를 들자면은 완성차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에는 이제 수만 개의 부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협력사에서 한테 이제 모델링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 적게는 뭐 수천 개에서 뭐 만 개 그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구성 요소를 불러올 텐데 다 원점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좌표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바퀴 차축의 이제 정중앙을 절대좌표 000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백미러 만드는 회사는 야 너 원점 쓰지 말고 X축으로 뭐 한 1500, 그 다음에 Y축으로 뭐 한 800, 그 다음에 G축으로 뭐 700,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원점 잡아서 모델링을 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 좌표를 하나 만들고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요. 거기가 마치 원점인 것처럼 거기에다 이제 모델링을 하죠. 뭐 그냥 여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얘 배치를 어디다 할 건지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 값을 입력을 안 하면 그냥 요 각각의 모델링들이 모델링을 했을 때 원점을 그대로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파트가 컴포넌트 여기에서 복사 개수를 증가를 시키면 요것들이 하나씩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제 복수로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분산 버튼을 체크를 하시면은 얘가 적절하게 한 곳에 다 겹치면 다 또 벌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분산을 시킬 거면은 분산 체크박스를 하시고 체크하고 모델을 불러옵니다. 저는 이번에 그냥 예제니까 몇 개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분산 버튼을 체크하지 말고 확인 불러옵니다. 그랬더니 토글이라는 큰 토탈 어셈블리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어셈블리 언더바 1, 그 다음에 어셈블리 언더바 2 해서 이거 만드신 분께서 실수하셨는데 이걸 제거를 하셨어야 되는데요. 그냥 가져왔네요. 그래서 똑같은 게 지금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손수 다 구속도 이미
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가 어딨죠? 예, 그냥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네, 딜리트 이렇게 모델을 불러왔습니다. 나름 뭐 어느정도 생각하고 뭐야 거의 다 됐네요. 예, 상당수 지금 뭐 대충 비슷하게 끼워 맞추기를 했네요. 예, 이거를 좀 벌려서 한번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